나는 인생을 남들의 2배로 즐겼다. 소일거리나 시간을 보낸다라는 일상적인 표현들을 보면 삶이 성가시고 하찮은 존재인 마냥 그저 흘리고 달아나고 지나치고 피하며 할 수 있는 한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 외에 나은 방도가 없다던 신중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을 다르게 본다. 삶은 귀중하며 안락하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었으므로 우리를 압박하거나 공연히 빠져나간데도 우리는 항의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의 인생은 즐거움 없이 완전히 미래만을 향해 있어 불안하다. 나는 후회 없이 삶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는 삶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결코 귀찮거나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더 잘 견딘다. 삶을 즐기는 방법은 있다. 나는 인생을 남들의 2배로 즐겼는데 즐거움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했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는 지금 나는 즐거움에 더 깊이 잠기고 싶다. 민첩하게 달아나는 삶을 민첩하게 붙잡고 싶다. 서둘러 흘러가는 인생을 더 잘 활용함으로써 보상받고 싶다. 인생이 짧을수록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산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자. 모든 생각과 의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지향하게 하자. 확실한 자기만의 방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 다른 일과 병행하기에는 다소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떠날 겨를을 주었으니 채비를 하자. 짐을 꾸리고 직장에서 미리 휴가를 얻자. 그리고 다른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를 올가매는 폭력적인 속박들을 풀어내자. 그 속박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사랑하되 오직 자신과만 혼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과 관계를 맺되 자신의 일부를 벗겨내거나 뜯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것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합하거나 달라붙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으므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무언가를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은 빌리지도 말아야 한다. 기력이 쇠하고 있으니 남은 힘은 안으로 끌어모아 자신을 위해서만 쓰자. 사람들은 쇠약해져가는 우리를 쓸모없고 불쾌하고 성가시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까지 쓸모없고 성가시고 불쾌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보듬고 어루만지며 무엇보다 본인의 이성과 의식을 스스로 통제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럽게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릴 때는 배워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숙달해야 하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세상은 나를 알기 위해 들여봐야 하는 거울이다. 사람의 판단력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놀랍게 개발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속박되고 짓눌려 있어 바로 코앞에 일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달랐다.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출신을 물었더니 그는 아테네요 라고 하지 않고 세계요 라고 답했다. 발밑 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훨씬 풍부하고 광대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 모든 인간에 대한 지식과 친분, 감정을 버리고 세계를 자기 집으로 삼았다. 과거 우리 마을에서는 포도밭에 서리가 내리면 이것이 신이 인류에게 진노했다는 증거이며 식인종들이 이미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신부님이 있었다. 이런 논리라면 내란으로 나라가 뒤집어진 순간 심판의 날이 우리를 사로잡았노라고 소리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 심한 일도 무수히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지구의 수많은 지역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한 채 말이다. 방종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전쟁이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지나간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는 모두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결과와 피해를 가져오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러나 위험 가득한 대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다양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자연의 얼굴을 읽어내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점으로 표시된 왕국 전체를 발견하는 자라면
모든 것을 본연의 크기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하나가 유에 속하는 종으로 증식하는 이 큰 세상은 바로 우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 들여다봐야 하는 거울이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해 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기대는 우리를 미래로 내던져 앞날을 그려보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든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 플라톤은 이 고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인용하곤 했다. 내 일을 하고 너를 알라. 이 말의 두 요소는 각각 우리의 모든 의무와 동시에 서로를 포괄한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낸 사람은 내 일을 하라는 말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너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의미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의 일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개발하며 필요 이상의 소유나 불필요한 사유와 명제를 거부한다. 미련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기뻐할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절대 자신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는다. 현재를 외면하고 미지의 미래를 좇지 않는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타인을 감시하고 외부적인 것을 파악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차라리 자신을 탐구하는 데 쏟는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조각들로 이루어졌는지 금세 발견할 수 있다.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과 상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해온 인간의 최고선이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갈망하는 대상이 멀리 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대상을 열망한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나면 다른 것을 바라며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누리게 되든 우리는 그것이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며 현재의 것이 적당함에도 언제나 미지의 미래를 좇는다. 그러나 실은 현존하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구잡이로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주어졌으므로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부와 명예와 영광이 넘쳐나고 자녀들의 명성으로 빛이 나는 사람일지라도 깊은 내면에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정신이 괴로울 수도 있다. 그때야 그는 불행의 근원이 바로 그릇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릇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본들 내부는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이다. 우리의 욕망은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도 제대로 차지하거나 즐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물의 결함 때문인 줄 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 즐긴다.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결함으로 우리는 아직 본 적 없거나 감추어진 미지의 것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한다. 이 책은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기 위한 몽테뉴식의 치열한 시도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몽테뉴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다 라고 결론 내린다. 이 책은 늙음과 죽음, 삶, 자기성찰, 고독, 명예, 학문 등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몽테뉴의 고찰을 담았다. 매 순간 숨쉬는 공기와 같이 우리 가까이에 녹아있으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주제들, 그러나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다. 가볍지는 않지만 결코 과하지 않은 무게감으로 몽테뉴는 본인의 견해를 자신 있고 담담하게 풀어낸다.